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어느덧 2020년 하고도 2월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1월, 12월과는 그 주식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1월 말, 1월 15일이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꺾인 이제 그 시기였는데, 이 이후부터 1월 말까지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이제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월 춘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기된 부분도 있고 한국으로 왔던 중국인들이 아직 다 돌아가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기는 일단 다음 달, 2월 초 정도까지는 반등하기는 힘들다라는 큰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오늘 또 이제 2차 그 우한에서 한국인들이 300명 가까이가 또 송환이 됐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귀환하셨는데 7명 정도가 또 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 연합뉴스에서 이제 김영은 기자님과 김지영 인턴님이 오늘자로 확진자 현황을 아주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가장 무서운 게 이 3차 감염인 것 같습니다. 2차 감염도 무서운데 3차 감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지인과 식사했던 이 6번 분이 옮으셨고, 이분의 가족들이 이제 또 옮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실제로 갔다 오지 않아도 감염이 되는 상황을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좀 무서운 그런 심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향으로 주가 1월달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이후로 이제 미국 증시 그동안 이런 하락이 없었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긴 장대 음봉 다음에는 반드시 양봉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었는데 반등 못하고 다시 2차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또 2%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래량까지 많이 수반한 그런 하락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긴 음봉. 그동안 반도체 쪽은 그래도 견조한 상황이었는데 1.5%나 하락하면서 이제 9천선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급등하면서 1190원입니다. 증시가 이제 뭐 거의 미중 무역 협상이 엄청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만큼 환율이 급등하면서 사실 주가는 뭐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덧 1190원입니다. 1190원. 가이드로 삼기에 아주 적합한 지표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 증시는 지금 휴장이긴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가이드가 이제 대만 지수에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코스피죠.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날 1.35% 빠지면서 일단은 일목 상단은 뭐 가볍게 하락하는 모습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일목 하단, 그 다음에 주요 지지선인 2차, 1차 지지선, 그래서 200일선의 초록색, 121선의 파란색,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일단 초록색의 200일선이 2000선입니다. 2000선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2000선이 한 번은 깨지겠지만 121선에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일단 스스로 가이드는 세워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 반등 포인트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2월 초는 2100을 무너지지 않고 혹은 2100이 무너지더라도 121선에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는데 소나기가 금방 그칠 줄 알고 섣부르게 진입하셨다면 좀 힘든 시기가 조금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주봉으로 봐도 200일선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선이 무의미한 그런 숫자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오늘 아침까지의 시장을 보면 반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고 1% 넘게 또 밤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중에도 2.85포인트 빠졌었는데 오히려 장 마감 후에 야간 시장에서
더 크게 하락하면서 일단 월요일 장은 일단 어쩔 수 없이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1월을 살펴보면 정말 정말 웃긴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1조 2,760억, 제가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1조 넘는 매수 금액이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나 SK이노베이션 뭐 2번, 3번, 4번, 5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개인들이 엄청나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 고점부터 하락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수급을 반대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고, 그 외에 우리가 봤던 종목들 전기, SDI, NC소프트가 1, 2,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랑 LG화학, LG생활건강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 이제 기관입니다.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의 개인 매수 물량을 기관들이 다 털어낸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수세는 거의 미미했고요. 매도세로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엄청나게 팔아제낀 그런 모습입니다. 또 팔아제낀 전문 용어가 아닌데, 아무튼 큰 폭의 매도세가 나와서 수급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134억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매수세의 그 시작점을 보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설 연휴,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난 시점부터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개인들의 엄청난 힘을 받았고, 그 반대로 개인은 많은 매도를 했다. 즉 기관과 외국인은 많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진짜 위험하니까 삼성전자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시기가 늘 보면 꼭지였다는 거.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달까지의 수급을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업종에는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한 달을 놓고 봤으면은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도고 개인은 매수.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1월 보름 이전에 장이 한창 화랑일 때는 대형주로 수익을 냈었고, 우리도 보셨죠. LG화학이나 SDI나 전기나 삼성물산 같은 것들로 대형주 위주로 수익을 냈었다면, 다 팔고도 아직도 못 판 물량이 남아있는 정도로 완전히 수급이 그렇게 엇갈리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보고 있는 의약품 쪽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보셔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개인의 물량이 지금 이제 포기 매물, 그리고 혹은 이제 주가가 반등한다면 삼성전자부터 제일 먼저 팔 거거든요. 개인들은 안정적인 거 하루에 1% 2% 오르는 거 절대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한 4, 5% 치고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갈아타기를 하고, 그때가 삼성전자의 바닥이고요.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반등을 할 예정이고,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그동안 봐왔던, 그동안 죽을 쓰고 있던 의약품 쪽이 이제 하향세를 기록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10년간의 통계로 제가 경험치에 쌓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은 지금 원래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개인들이 몰릴 때가 또 의약품의 하락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은 지금 달러가 1190원이 넘어간 상황이라서 일단 수급 자체가 많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반등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말 혹은 그 다음 주 초로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2월 오늘 토, 일, 월 시작되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대형주의 랠리, 그리고 의약품 쪽에 하락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힘든 거는 의약품 쪽에까지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는 힘들어도, 대형주 쪽에 매수 타이밍 잡기는 분명히 개인들이 파는 시점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결론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보는 종목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왜냐면 중간에 또 끄고 나가시는 분들, 넷마, 넷마블이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쨌든 일목 하단을 깨지지 않고 일목 하단에서 큰 폭으로 반등하다가 결과적으로 막판에 지수에 밀리면서 하락했는데, 일단은 요 중요 지지선이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넷마블의 흐름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고, 이거를 보시면은 신흥시장 쪽에 1개월 그리고 3개월 1년 동안의 수익률 보시면, 당연히 미국과 일본은 원탑 투탑이고 한국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을 놓고 보면 좀 그렇지만 3개월 놓고 보면은 아주 가파른 상승을 했죠. 우리 11월, 12월, 1월 중순까지. 그래서 기회 줄 때 팔아라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는 일단 좋은 상승을 보이다가, 사실 1개월 안에 1년치 상승폭을 다 반납할 정도로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힘들었다는 내용. 자동차 업종이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자동차주도 다른 IT 반도체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가 최근에 수급이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오면서 자동차 쪽의 업종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무너지면서 자동차 쪽에 힘든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IT 쪽은 많이 올라 보이지만, 가전 말고 IT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 1년 놓고 보면, 혹은 6개월, 3개월 놓고 보면 하락폭이 오히려 더 컸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를 반대로 투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이제 눈에 보이실 것 같고요. 상하이나 S&P, 상하이는 뭐 휴장이었으니까 1월 31일자로 보면 이제 S&P나 인도 서섹스나 뭐 닉게이 다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홍콩과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락폭이 어마어마했다. 지수로 4.5%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너무나 컸었고, 안 힘든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지난주 중요 반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화학입니다. 우리 LG화학에 있어서는 참 아쉬워요. 시장을 정말 잘 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것, LG화학을 필두로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하필이면 전염병이 이때 돌아서 대세 상승을 참 한 타임 놓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 호텔 레저나 화장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우리 매도 의견 드렸던, 그다음에 상사나 자본재 관련된 뭐 이쪽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 쪽에 분명히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9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통해서 자동차 쪽에 많은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자동차주가 진짜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섹터를 살리겠다 하면은 잡주들이 오르는 반면에 정말 업종 전체가 오르는 그런 미국의 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고, 우리나라도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FMC 있었죠. 연 1.5에서 1.75 금리 동결을 유지했고, 지난 지수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백신, 웰크론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나노나 하츠 같은 것도 잠시 반등하다가 또 빠지는 모습, 그렇게 보시고, 테마가 또 형성되는 그런 모습, IT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 확대되는 거 앞서 보셨죠. 삼성전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서 경계 심리가 지속된 상태로 1월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염자 수가 1월 19일, 아까 연휴 직전에 200명에서 1월 말에 9,000명, 현재 1만 명이 돌파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된 부분만 그렇고, 아마 집계 안 된 부분을 반영하면 많은 숫자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도 앞서 보셨던 12명이고 3차 감염까지 확인된 내용, 그리고 치사율이 2%에서 3%입니다. 100명 걸리면 2~3명은 이제 사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아무튼 치사율이
이건 1%만 높아져도 그 한 명 중에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섭다라는 내용이고,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 춘절이 겹치면서 이제 중국의 우한이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내륙의 교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로써 전염병이 돌면서 내수나 수출, 뭐 당연히 축소될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이 질병을 치료하려는 기금들을 모아놨겠지만 워낙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금들, 국가 정책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경기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주가의 하락은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잠깐 동안의 이슈가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무려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연간도 이런 숫자들이 반영돼서 6%가 깨지면 사실 중국으로서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전염병 하나가 가져오는 나비 효과는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쨌든 알겠고, 목표는 이제 소강되는 시점 포착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조기 통제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이제서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사실 이거는 11월, 12월부터 제도권 증시 노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 증시의 저점 회복 구간, 우리나라까지 실제로 12월, 1월에 막 올라오는 그런 찰나였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다시 빠진 거로. 그래서 정말 아쉬운, 탄력을 받아서 우리도 한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브레이크 걸린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주요국이 어떻게 정책 대응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크게 힘이 없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증시 폭락한 원인은 또 갑자기 미국 독감이 저기 이번에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미국 독감이 갑자기 또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업종이 아까 위축 심화되고 있는 거 보셨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수급 회복이 관건인데, 이번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반도체가 당연히 올라올 거예요. 반도체가 당연히 올라올 텐데, 이제 개인들 수급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일단 1차적으로 반등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서 시장의 저점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끝나고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실적 발표도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포착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그리고 전기차 테마 등의 시장 주도 업종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종목들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쭉 그냥 같이 의견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100% 전달을 또 잘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저도 짬뽕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들을 쭉 적어봤는데, 저도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일단 큰 문제죠. 앞서 보셨다시피 GDP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중국의, 물론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경기가 위축된다고 하면 이제 지급 준비율이나 금리를 통해서 돈을 풀면서, 혹은 뭐 통화를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양책이라는 것이 있죠. 특히나 중국은 지급 준비율이죠. 지금 뭐 5%에서 3%대로 낮췄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 5% 정도의 지급 준비,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는 따로 적립금으로 예치를 해놔라. 즉 95%만 대출 나가라 하는 건데, 3%로 낮춘다는 것은 이제 3%만 적립하고 97%를 빌려주는데 써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엄청나게 영향력이 강하죠. 즉각 시장에 반영되면서 경기가 바로 반등하는, 지수가 바로 반등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정책이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소비 공장 제품 이제 이 실생활에 직접 느껴지는 악재들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제 갤럭시 워치를 사려다가 너무 비싸서 중국 샤오미 거를 사려고 했더니 이제 원래는 2월 2일 날부터 배송하려고 했는데 2월 10일로 미뤄졌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 즉슨 중국의 전반적인 공장 가동이 10일까지 전면 중지됐고 뭐 관련된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뭐 택배로 발송하고 비행기를 태우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중지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소재 부분, 그다음에 뭐 공장 가동률, 그다음에 인력 부분,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분위기 좋았던 5G 관련 내용들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케이, 팩트는 알겠어. 그다음에 한국 쪽은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차질이 생기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반드시 반등할 겁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환율이 1190원에 있어서는 이제 매력이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1달러를 가져와도 1190원이나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반드시 상승을 할 텐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타이밍은 개인들의 매도 타이밍. 소프트웨어 쪽은 영향력이 거의 없고 지수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자, 게임주 아까 넷마블 말씀드렸고 NC소프트 말씀드렸는데 판호 발급 문제, 중국에서 허가를 해주느냐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문제들로. 그래서 지금 넷마블 가지고 계신 분 많겠지만 앞서 지수도 보여드렸고 차트도 보여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 종목이 내 종목만 오를 수 없잖아요. 이런 전염병 사태에서.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팔고 나가는 시점이 반드시 저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도 글로벌리 이제 업종이 반등하는 상황이라서 이쪽도 분명히 내용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종목과 업종은 한 3, 4개가 되는데 이제 그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종목은 뭐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의 싸움인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저가 2월 달에 한번 제대로 맞춰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죠. 뭐죠?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이거죠. 반도체는 개인들 수급 빠져나가는 시점이 중요하고 그동안 수급 눌려있던 제약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어쨌든 큰 폭의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개인들의 자금들은 다 대형주로 가 있고.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는 시점인데 정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저도.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엇박이 계속 나는 게 주식의 사이클이거든요.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너무 심심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LNC바이오 추천주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LNC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지 못한 게 진짜 아쉽고 어쨌든 그렇게 대형주 위주로 바이오도 포트를 구성하시면서 좀 심심함을 달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래도 반도체, 그래도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코스피의 밴드는 이제 지난 2달간 제가 2150에서 2250 선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거기 안에서만 놀았고 2250을 뚫고 나서는 바로 다시 2250으로 하향했고 어쨌든 2150이었다면 2월 밴드는 2100으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바로 반등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3일 연속으로 하락한다면 그 밴드는 무너진 거고 어쨌든 이 가이드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예요. 2100을 무너졌을 때 심리적으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보는 것과 공포가 지속되는구나 라고 보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먹느냐 아니면 여기서 팔고 나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이 공포 심리는 사실상 더 크게 확산되면 얼마나 더 크게 확산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지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일단 2100 약간의 언더 정도까지로 하단을 설정해 두시고 장을 대비하시고 그때 되면은 반등 타이밍이구나 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있고 관련된 업종들 잘 챙기시고 종목들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속상한 게 요새 댓글이나 어떤 그 좀 동력을 상실한 부분들이 그동안 3달 내내 오를 때는 그렇게 안 사시더니 지금 1월 하락 제가 사실 1월부터 1월 15일까지만 매수하고 그다음부터는 팔자라는 그 주의였잖아요. 제 방송 앞서 보시면 맨날 이 얘기합니다. 근데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왜 내 종목만 빠지냐고 그러시면 그 지난 3개월 동안의 상승은 뭐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타이밍인데 제가 이제 워낙 또 안전주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잘 참고하시지만 반등 타이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몇몇 종목들 외에는 힘들 수 있어요. 내용상.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반등 타이밍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들. NC소프트와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친구들 여기 있고 SKC 코오롱 PI도 우리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 기존에 있던 종목인데 기존에 있던 종목 올렸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맞춰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플러스로 알파 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챙기시고 화학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첨보 같이 묶어 가시고 ITM 반도체도 보세요.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니까요. 이렇게 ITM 반도체 사신 분 댓글 달아주셨는데 정말 저도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넷마블, SK이노베이션도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역시나 반도체라는 부분들은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만큼이나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 상승률은 반도체에서 기인한 것이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는 SDI예요. SDI의 재무제표인데 우리 SDI에 급등하는 거를 보시면서 사실 재미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형주로 재미 보는 거. 2019년, 2020년, 2021년 앞으로 더욱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거고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많이 빠졌었죠.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원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등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제 최고의 매출을 찍고 난 20년도부터는 원래 하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매출을 예상해 봤더니 전기차나 뭐 배터리 그 다음에 LED 관련 OLED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SDI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환경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찍었지만 전교 1등을 했지만 전국 1등을 할 수 있고 앞서 나가서는 세계 1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사람이면 더 몸값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테마의 가장 큰 핵심이다. LG화학과 더불어. 그래서 2020년 최고의 어떤 이제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 먹으신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손해 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2만 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자 그럼 지금 그래 오케이 나는 지금 못 샀어 그리고 정말 재수없게 고점에서 사서 빠졌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못 먹으면 더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고 전기 배터리 파우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파우치, 수소차 배터리 파우치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 자동차 전지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고 ESS 관련돼서도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2020년 컨퍼런스 콜에 나왔습니다. 삼성 SDI 컨퍼런스 콜에 자동차 전지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55%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시장이 파이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관련된 업종으로서 이 매출 구조는 전동기, 청소기, 배터리, 스마트폰, 이어폰, 핸드폰 관련된 모든 반도체 업종에 엮여져 있는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삼성 SDI 거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발 이제 OLED 관련 소재 매출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DI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빠졌다고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고 또 늦게 사셔서 물린 분은 그냥 보유하시는 거고
전염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팔고 나가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좀 시장이 정리를 하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뭐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등 시점 잡는 게 일단 1차 목표라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다음 주 반등 시점으로 봐서도 이제 실업률이나 이제 고용 쪽에 워낙 미국 증시로서 전 세계 증시로서도 가장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파워는 FOMC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만약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은 FOMC에서 바로 금리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 쇼크로 나온다면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월 7일 혹은 다음 주 초 이렇게 2100 언저리에 있는 주가와 잘 맞아 떨어진다면 그 시기를 반등 시점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고용 호조를 예상하고 있네요. 어쨌든 좋으면 계속 좋은 거고 나빠도 좋은 건 좋은 게 미국 주식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020년 1월 정말 희비가 엇갈린 딱 보름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 2월에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